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부자 아빠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입니다. 속보이고요. 서울시에서 전월세 인상률을 4%로 제한하겠다라고 좀 밝혔고, 또 한편 대방동 군부지 일대의 주택 공급안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같이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사를 좀 보시죠. 네. 8월 18일에 나와 있는 기사이고요. 서울시 의회에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최대 4%로 제한하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. 즉 현재 전세나 월세는 이제 최대 5%까지만 올릴 수 있는 임대차 3법이 발의가 됐고요.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. 이를 다시 서울시 의회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상률 상한선을 4%로 낮추려고 하는 방안이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.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,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전월세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4%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즉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2년 뒤 계약갱신을 할 때 집주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죠. 이제는요. 기존에는 2,500만 원이었던 것을 4%가 제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천만 원밖에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. 특히 이제 서울시 의회는 전월세 상한을 무려 4%가 아니라 3%까지 낮추는 조례안이 지금 발의된 상황인데,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이를 이제 4% 수준으로 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특히 이제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과열됐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도 상한선을 4%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. 근데 우려되는 것은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왜곡되고 있는 상황인데, 이걸 4%로 더 줄이게 되면은 이게 전월세 상한이 낮아질 경우에 전세난이 더 가중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, 이미. 네, 구체적으로 부작용이 이럴 겁니다. 전월세 상한선을 5%에서 좀 더 강화하게 되면, 지금도 이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많아지고 있는데, 전세 매물 이제 절벽 현상이 더 심화되고요. 이것이 결국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월세 신규 계약도 이제 5% 상한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제 상한 같은 경우에 신규 계약에는 상한이 없죠. 근데 이것은 저 상한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즉 이제 4년 임대 계약 후에는 상한이 없는데 이를 5% 상한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.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제 2+2에서 3+3으로 좀 다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달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드려보면,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임대차 3법 등의 후속 보완 조치로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5% 상한을 두는 방안이 이제 추진된다라고 합니다. 근데 사실상 이것은 위헌 소지가 좀 있죠. 네,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, 그러나 신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% 이내에만 계약하도록 할 경우에 위헌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서 국회에서는 현재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. 즉 신규 전월세 계약 금액에도 5%의 상한을 두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% 상한룰을 좀 계속 법안을 좀 발의하려고 좀 준비 중인 걸로 좀 보여집니다. 좀 부작용이 또 예상이 되죠. 현재 이런 추가 상한이나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만으로도 지금 현재 시장에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. 약 4,400세대 중 전세 매물이 6건밖에 없고,
계약갱신 갈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6,300여 건으로 올해 2월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은 거고, 이 수치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전셋집을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. 4,400여 가구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의 이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이제 6건밖에 없다라고 합니다. 또 시장은 이렇죠. 집주인 절대 우위고 신규 전월세 시장은 세입자 피해 속출이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.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는 속에 보증금 줄이면서 월세를 좀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. 이미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자금 여력이 일부 있는 그 집주인들은 집 보증금을 줄이고요. 월세는 엄청 비싸게 내놓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은 좀 무색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한편 이제 정부가 등록임대 규제를 좀 완화를 했죠. 이제 8년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약속받은 이제 8년은 다 채우지 못하고 4년만 산 뒤에 이사 가야 할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. 즉 이제 8년 임대사업자 등록해 놓은 것을 이제 4년 정도만 해놓고 말소 처리를 하게 돼도 이제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장기간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결국에는 이제 세입자한테 불리한 내용이겠죠. 네, 한편 이제 기재부에서 이런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. 8월 18일 5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. 뭐 헤드라인은 이겁니다. 제22차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건데요. 뭐 상세하게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핵심이 되는 건 이겁니다. 대규모 유국유지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 효과, 지역 간 균형 등을 감안하여 4곳을 뭐 추가로 발굴했다라고 합니다. 뭐 해당 뭐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요. 뭐 3.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뭐 1만 9천 명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12,000호 정도의 도심 내 주택 공급 효과가 있고 뭐 혁신 성장 공간 뭐 이런 창업 지원이나 뭐 스타트업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향후 계획을 보면은 이제 21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. 지자체 인허가를 통해서 23년까지 지자체 인허가를 통해서 26년까지 토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좀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. 사실상 뭐 아무리 빨라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6년 뒤쯤 될 걸로 좀 보여지네요. 구체적인 지역이 뭐 이와 같습니다. 뭐 1번, 2번, 3번, 4번 해놓고 서울 대방동 군부지, 뭐 고양 일대, 그리고 수원, 뭐 울산 일대가 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뭐 지역을 살펴보면 이런 지역들인데요. 뭐 서울 대방동 군부지, 여기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고양 삼송초 부지인데요. 이쯤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수원, 서울대 농대 부지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울산, 뭐 해당, 뭐 덕화역 일대가 되겠습니다. 근데 뭐 입지를 봤을 때는 입지 자체가 좀 크지 않고요. 공급된 물량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어떤 큰 영향력은 없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오늘 요약입니다. 그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현재 지금 5%에서 다시 이걸 축소해서 좀 4%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. 또 전월세 전환율이 이제 4%에서 이거를 좀 더 줄이려고 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전월세 신규 계약 시 상한선이 현재는 없는데 이거를 4에서 5%로 다시 좀 상한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있고요. 계약갱신 청구권 또한 이제 2+2에서 이제 3+3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추가로 발의하게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더 큰 어떤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
그리고 이제 국유지죠. 뭐 서울 대방동이나 고양, 수원, 울산 일대 공급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요. 사실상 26년 이후로 좀 보여지고요. 이제 공공주택이죠. 지금 현재 주택이 부족한데 그것도 이제 공공으로 공급이 될 거고 이제 1200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에는 거의 미미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궁금하신 내용은 무료 상담 네이버 카페에 방문을 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부자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